자, 해축 첫 번째 경기. 울버햄튼대 이제 빌라. 자, 우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희찬 선수를 좀 비롯해 이제 수비에서 좀 코레이치가 좀 결장 중. 자,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현재 이제 맥긴 그리고 카마라 그리고 틸레망스가 좀 결장 중입니다.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좀 중원에서 좀 전력 누수가 큰 그쪽 빌라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스날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3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팰리스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하면서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. 물론 이제 팰리스 상대로 이제 패배를 하긴 했지만 그 경기에서는 울버햄튼의 좀 PK 실축 및 이제 퇴장 이슈가 나오면서 울버햄튼 아웅다님 입장에서는 별풍선 다소 250개 감사합니다. 아웅다님 이제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. 일단은 바로 제가 오늘 거 보내드리도록 하고 제가 방송 끝난 다음에 기간이랑 사항 적어서 한 번 더 쪽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방금 이제 오늘 거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, 엉다님. 자, 그러다니까 이제 그 경기에서는 뭐 퇴장 이슈만 없거나 뭐 PK 뭐 실축을 안 했다고만 하면은 뭐 최소 좀 패배는 좀 면할 만했던 거죠 울버햄튼이었다 보니까 확실히 그 전체적으로는 최근 좀 이제 흐름이나 뭐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.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이렇게도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중 단 한 경기밖에 이기지를 못하면서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리즈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뒀습니다. 자, 게다가 이제 직전 뭐 리즈전 역시 18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. 18님도 이제 후원 감사드립니다. 바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네,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. 자, 게다가 이제 직전 뭐 리즈전에서도 빌라가 이제 후반전이 끝나갈 때쯤에 동점골을 좀 넣으면서 이제 간신히 좀 무승부를 좀 거뒀을 만큼 확실히 좀 경기력이 이제 좀 좋지는 못했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간신히 좀 패배를 면한 게 이제 빌라 입장에서는 다행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만큼 좀 최근 행보가 좀 좋지 못한 거죠 빌라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가요. 일단 뭐 전반적으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로우 블록을 형성하면서 이제 밀집 수비를 구축해 이제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좀 풀어가다가 이제 속공 위주로 공격을 좀 전개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보다도 좀 능동적인 공격을 좀 구사할 팀은 이제 빌라일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만 문제는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커 이제 중원이 많이 약해진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강점이었던 중원 장악이 좀 잘 안 되면서 이제 최근에는 좀 저조한 경기력을 좀 줄곧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확실히 이제 중원이 좀 장악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좀 중원을 좀 바탕으로 이제 빌드업 구사도 좀 생각보다는 많이 이제 좀 어려운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도 지금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고 있는 그 빌라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. 자, 그런 상태에서 이제 최근에 좀 수비가 괜찮은 울버햄튼 상대로 이번 경기 역시 좀 빌라가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할 경우를 좀 염두를 해둬야 되고 그리고 이 경기는 뭐 가면 갈수록 이제 만약에 빌라가 이제 공격에서 이제 해법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은 울버햄튼 쪽으로 이제 흐름이 확 넘어갈 수 있는 경기로도 이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현재 지금 뭐 빌라 사이드를 보기에는 저는 다소 리스크가 좀 크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아무래도 지금 빌라의 좀 사이클 자체가 좀 많이 좀 떨어져서 지금 저점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 빌라가 그것도 원정에서 지금 뭐 좋은 결과를 좀 낼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에는 저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울버햄튼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울버햄튼 프렌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안 그래도 어느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울버햄튼 프렌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아우쿠스부르크 대 이제 쾰른. 자, 우선 아우쿠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 3명이 결장. 자, 그리고 이제 쾰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. 수비수는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. 그래서 현재 이제 비교적 좀 전력 누수가 더 큰 쪽은 이제 쾰른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
자, 아우크스부르크는 최근 5경기 기준 4승 1패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,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역전승을 좀 거두면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후반 막판에 이제 두 골을 좀 넣으면서 이제 극적으로 역전승을 좀 거둔 그 아우크스부르크인 만큼 이제 확실히 좀 미넨을 좀 꺾은 이후로 이제 기세가 이제 좀처럼 좀 잘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,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위닝 멘탈리티도 잘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좀 아우크스부르크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에 반해 이제 쾰른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무 2패로 이제 성적이 좋지는 않지만, 자,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호펜하임 상대로 홈에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나름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든 좀 쾰른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이 경기도 내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우선 뭐 아우크스부르크는 점유율을 좀 높여가면서 이제 템포 조절에 이제 경기 운영에 이제 포커스를 좀 둘 수 있는 반면, 이제 쾰른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이제 아우크스부르크의 빌드업 차단에 이제 힘을 좀 쓸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만 근데 이제 쾰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는 만큼 이제 공간 허용이 좀 많으면서 이제 한 번에 좀 라인이 좀 무너지는 경우도 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되려 지금 쾰른의 좀 실점 위험이 저는 더 클 수도 있다고 보고, 뭐 현재 뭐 전반적인 뭐 경기력이나 뭐 공수 밸런스 또한 지금 아우크스부르크가 더 좀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좀 아우크스부르크가 이제 쾰른의 압박에 어느 정도 좀 잘 좀 대응하면서 경기를 더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와 더불어 지금 아우크스부르크는 홈에서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반면, 이제 쾰른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지금 공식전 기준 이제 7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로 원정 성적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아우크스부르크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우크스부르크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,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일단은 쾰른의 좀 지금 수비에서 좀 전력 누수비, 최근 뭐 수비도 어느 정도 불안정한 편이고, 게다가 이제 확실히 좀 한 번에 좀 라인이 좀 무너지면서 좀 대량 실점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도 솔직히 염두를 해둬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쾰른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그래도 오바 보는 경기까지 이제 가져가는 경기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.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 승에 2.5점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했어 123님 250개 누적 9번 감사드립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파르마 대 이제 칼리아리. 자, 우선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세는 없습니다. 자, 그에 반해 이제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퍼드 1명, 그리고 미드필드 1명,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. 현재 좀 전력 누수는 좀 칼리아리가 지금 더 많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승 중으로 기대 이상의 지금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,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AC 밀란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이변을 좀 만들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이제 최근 좀 비교적 이제 강팀들 상대로 연달아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좀 파르마라고 볼 수가 있고, 자, 그리고 그에 반해 이제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1무 2패로 이제 승리를 좀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지금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골 가움에도 이제 시달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래도 이제 뭐 한 가지 뭐 고무적인 거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라치오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연패를 좀 끊긴 했습니다. 다만 이제 연패를 좀 끊긴 했지만 여전히 좀 승리가 없으면서 이제 좀처럼 좀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건 좀 칼리아리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. 자, 물론 지금 파르마가 뭐 3연승을 좀 거두고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는 이제 뭐 선수 한 명이 좀 퇴장당한 뭐 베로나를 상대했던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대체로 파르마의 좀 경기력이 좋지는 못했고, 그리고 여전히 좀 득점기에 좀 창출해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다소 좀 낮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뭐 칼리아리 역시 뭐 최근 공격 전개가 안 좋고, 그리고 이제 득점기에 창출이 떨어진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두 팀 모두 공격에서 뭐 크게 좀 두각을 나타낼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대체로 좀 경기 자체도 좀 템포가 좀 느리면서 잔잔하게 좀 경기가 좀 흘러갈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.
자, 물론 이제 최근 흐름은 당연 뭐 파르마가 더 좋고, 그리고 이제 칼리아리의 뭐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이제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뭐 파르마가 더 이제 우세할 만한 좀 경기일 수는 있겠지만, 자, 그래도 지금 뭐 파르마가 3연승을 할 정도로 이제 경기력이 뭐 그렇게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 지금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 꺾일 우려가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1무 4패로 이제 상성상 이제 파르마가 칼리아리 상대로는 많이 약한 면모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. 네. 자, 게다가 이제 이번 경기 뭐 파르마가 좀 솔직히 뭐 승리를 거둬서 이런 뭐 파르마가 지금 4연승까지 좀 이어가는 그림은 솔직히 좀 많이 안 그려지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이 경기는 그래도 칼리아리가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좀 내서 이제 파르마의 그런 좀 연승 행진을 저지함과 동시에 어느 정도 좀 이제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반등한 좀 모멘트를 좀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칼리아리 프랜승 쪽 보는 경기를 가져가도록 할게요. 그래 봤을 때는 칼리아리 프랜승 쪽 보는 경기. 어느 반응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스부르 대 이제 랑스. 우선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. 자, 그에 반해 이제 랑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랑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스트라스부르는 직전 경기에서 이제 무려 13연승을 좀 이어갔던 리옹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리옹의 긴 연승 행진을 좀 저지했고, 그리고 경기 내용에서도 많이 앞서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최상의 좀 페이스를 좀 이어가고 있던 리옹 상대로 이제 경기 내용과 이제 결과 모두 다 좀 잘 챙긴 그 스트라스부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고, 자, 그에 반해 이제 랑스 같은 경우에는 4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모나코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패배하면서 연승이 좀 끊겼습니다. 네. 자, 게다가 그 이제 모나코전에서의 그런 경기 내용을 봤을 때 이제 랑스가 홈에서 2대 0으로 좀 앞서고 있었지만 이제 후반에 넬이 좀 3골을 좀 실점하면서 역전패를 좀 당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후반에 좀 수비가 좀 확 무너지면서 이제 좀 충격적인 역전패를 좀 당했기 때문에 랑스 입장에서는 이제 1패 이상의 그런 좀 타격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좀 경기였다.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자,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스트라스부르나 뭐 랑스 모두 지금 전진성이랑 이제 공격 전개가 좀 좋으면서 이제 공격 템포도 이제 빠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측면에서의 좀 전개가 많은 그두 팀이다 보니까 보다 더 좀 측면 싸움이 좀 치열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확실히 좀 굉장히 템포가 좀 빠르면서 양팀 다 어느 정도 치고받는 좀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만한 경기다.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봐요. 네. 자, 그래도 지금 이제 랑스가 10연승을 좀 이어갔을 때보다는 확실히 현재 페이스가 지금 떨어진 상태고, 그리고 특히 지금 트랜지션 공격이 좀 대응이 좀 잘 안 되면서 이제 실점이 좀 많아진 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런 좀 트랜지션한 좀 공격에 좀 능한 이제 스트라스부르 상대로도 어느 정도 좀 랑스가 이제 수비에서 좀 고전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네. 자, 게다가 이제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는 더더욱 좀 경기력이라 이제 공격 퀄리티가 좀 좋은 만큼 이제 홈에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랑스 입장에서는 그런 좀 스트라스부르의 그런 좀 공격 제어에는 어려움이 좀 이제 크지 않을까 예상을 봅니다. 그다음에 이제 확실히 지난 좀 모나코전처럼 이제 수비가 이제 확 좀 무너질 우려가 있는 그좀 랑스다.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. 자, 그리고 지금 이제 비교적 랑스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큰데 반해 이제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전체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지금 뭐 라인업 운영에 있어서도 이제 크게 지금 뭐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종합해서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스트라스부르 사이드로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게다가 확실히 이제 스트라스부르는 이제 직접 뭐 리옹전에서 그것도 이제 홈에서 이제 뭐 굉장히 좋은 경기로 좀 보이면서 이제 손쉽게 이겼다는 게 굉장히 좀 이제 크다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요소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스트라스부르가 기세를 좀 이어가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분석결과 봤을 때는 저는 스트라스부르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. 자, 그래서 스트라스부르 승에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톨 시티 대 이제 와포드. 자, 우선 브리스톨 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. 자, 그리고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.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. 자, 브리스톨 시티는 이제 직전 경기 블랙번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. 네. 자, 다만 근데 이제 최근에는 연승으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좀 잘 없을 정도로 이제 연속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브리스톨 시티고, 이제 이기고 난 다음 경기에서는 대체로 좀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이제 기복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좀 브리스톨 시티의 그런 좀 최근 좀 연속성이 좀 떨어지고 어느 정도 기복이 좀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 보인다.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. 자, 그리고 이제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스틸 감독 체제 이후로 전환된 후 이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이제 긴 무승을 좀 끊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입스위치 상대로는 홈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기세를 좀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양 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드려 봤네요. 자, 일단 뭐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초반부터 이제 브리스톨 시티가 이제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이제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박에 최대한 좀 잘 좀 대응을 하면서 이제 속공이나 이제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좀 통해서 이제 맞받아치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제 최근에 브리스톨 시티의 좀 수비 조직력이 안 좋고, 그리고 위협적인 득점 기회를 이제 상대팀한테 자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런 브리스톨 시티 상대로 이제 와포드가 소극적으로 플레이할 이유는 없는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게다가 이제 뭐 스틸 감독 좀 체제로 좀 전환된 후 이제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제 공격성이 좀 짙어졌기 때문에 이런 와포드가 뭐 이번 경기에서는 대려 이제 좀 라인을 좀 내려서 뭐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하기보다는 그래도 맞불을 좀 놓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도 이제 예상을 해봐요. 자, 물론 이제 와포드가 뭐 직전 뭐 입스위치전에서 이제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새 감독이 좀 부임한 후에는 이제 경기력이 많이 좀 좋아진 상태고,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듯 최근 좀 브리스톨 시티의 연승이 좀 없으면서 이제 기복이 좀 심하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저는 이런 지금 브리스톨 시티 사이드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뭐 오히려 이 경기는 와포드가 뭐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는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와포드 프렌 쪽 보는 경기로 이제 가져가도록 할게요.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와포드 프렌 쪽 보는 경기,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와포드 프렌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, 저는 이제 레반테 대 이제 알라베스. 자, 물론 이제 최근 좀 페이스가 뭐 안 좋은 좀 두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연패를 거두고 있는 레반테보다는 그래도 좀 무승부조하면서 좀 패배를 면하고 있는 알라베스의 흐름이 비교적 더 좀 좋다고 할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뭐 이제 경기력이나 조직력도 현재 뭐 레반테보다는 알라베스가 더 낫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알라베스가 좀 최소한 좀 패배는 면하지 않을까 싶어서 알라베스 프렌 쪽 보는 경기나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. 네. 이그블린 350개 누적 후원 감사드립니다. 이그블린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. 아이고,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. 이그블린. 일단은 바로 오늘 거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고, 그리고 방송이 끝난 다음에 기간이랑 사항 적어서 다시 한번 쪽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네,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텔스타 대 이제 브레다. 자, 요거는 저는 승패보다는 이제 브레다 햄무나 이제 무중에서 이제 도전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제 브레다가 뭐 이긴다고 해도 한 1점 정도의 좀 승리를 예상하는 경기. 안 그러면 이제 무승부로 좀 끝날 가능성도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요거는 그런 점을 고렸을 때는 이제 승패보다는 햄무나 무중에서 도전하는 경기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고, 요 경기도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. 자, 아무튼 네,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.
자,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, 자,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아무튼 네,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